나를 개무시했던 과거 직장 상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그 5년간의 시간 동안 총 5번의 퇴사를 했다. 첫 회사는 계약과는 다르게 잔심부름만 시키던 한국계 회사였고, 회사를 소개해준 에이전시에 신고를 한 뒤 내 발로 박차고 나왔다. 이 회사를 나는 오늘 영상에서 심부름 지옥 회사라 칭하겠다. 두 번째 회사는 직원 3명의 코딱지만한 회사로 시작해 인스타 마케팅으로 매출을 높이며 직원 13명으로 불어났지만 나중에 들어온 답정러 매니저가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나를 잘랐다. 답정러 지옥 회사라 칭하겠다. 세 번째 회사는 이커머스 여성 의류 회사. 하는 일도 쉽고 간섭도 없고 시간만 채우면 돈도 많이 줘서 꿀잡이였지만 일에서 재미나 열정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는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퇴사했다. 시간과 공간 지옥 회사라 칭하겠다. 네 번째 회사는 규모도 크고 몇천억대 매출로 재정이 탄탄했지만 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야근 강요와 마이크로 매니징, 사내 정치에 알고 보니 날 스카우트한 이사장은 최악의 꼰대였다. 거기에 낙하산 사장 아들까지 따까리해야 하는 그냥 총체적 난국. 3개월을 붙잡아 두더니 결국 영주권 스폰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음날 바로 짐 싸서 나왔다. 꼰대 지옥 회사라 칭하겠다. 다섯 번째 회사는 그동안 만난 쓰레기 같은 회사들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주듯 높은 연봉과 수평적 조직 문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500대 기업에 든 인테리어 회사였다. 내가 속한 팀의 팀장님은 살면서 만났던 수많은 상사 중에 최고였고 그의 성품, 말투, 매너, 커뮤니케이션 스킬, 리더십 등 모든 것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었다. 나는 이 회사를 뉴타입 회사라고 칭하겠다. 안녕하세요, 드로인들입니다. 오늘은 앞에 인트로에서 소개했던 5개의 회사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로 당장 퇴사해야 되는 회사들의 특징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U타입의 시대를 인용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떤 회사든지 그 안에 또라이 한 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심부름 지옥 회사의 또라이는 저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막내니까 이런 거 하는 거야. 저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따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든 저를 부려먹으려고 안달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뭐 그것까진 좋습니다. 저는 막내 직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을 시킬 때마다 막내는 원래 이런 잡일이나 하는 거야 라는 식의 말투, 그게 문제였죠. 또한 일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너가 해야 되는 건 이만큼이니까 내일까지 해놔, 이런 식으로 목표치만 정해주고 그에 대한 결과만 보고 성과를 판단했죠. 앞으로 수많은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할 밀레니얼 세대는 의미를 지극히 엄격하게 평가한다.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급여나 제품이 아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주시한다고 대답했다. 올드타입은 목표치를 부여하고 핵심 성과 지표로 관리한다. 뉴타입은 의미를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나요?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3명의 인부가 벽돌을 쌓고 있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인부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 첫 번째 인부가 보면 몰라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잖아요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인부한테 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두 번째 인부가 나는 지금 시급 $10짜리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부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세 번째 인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했던 심부름 지옥 회사는 잔심부름이라도 의미를 부여해서 동기를 제시하기보다는 저 스스로 쓸데없는 잡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느껴지게 만들었고 저는 3개월 만에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답정러 지옥 회사의 출발은 아주 좋았어요. 그 답정러 매니저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사장님 밑으로 마케팅이 처음인 마케터, 이제 갓 졸업한 디자이너, 그리고 식당에서 서빙만 오래 했던 영업직원, 이렇게 3명이서 모인 작은 회사였어요. 물론 다들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1년가량을 시장에 진입하는 데 테스트하듯이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요즘 말하는 린 스타트, 린 접근법이죠. 그 중에 인스타그램 마케팅에서 빛을 발했고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여러 대형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그렇게 매출이 올라가면서 회사 직원이 1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많아지자 저희 사장님이 자신의 친구를 매니저로 데려옵니다.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그 매니저는 제가 그동안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패시브 어그레시브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패시브 어그레시브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말로 답정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본인은 답을 다 정해놓고 말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 왕따를 시키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회사는 SNS 성장을 해서 소셜미디어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신의 예전 경험과 경력을 앞세워서 이상한 곳에 돈을 쓰기 시작한 거죠. 비싼 호텔을 빌려서 브랜드 오프라인 런칭 파티를 한다거나 문구 브랜드인데 패션쇼에 가서 홍보를 한다거나. 현대사회 네 가지 특징인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간단히 뷰카라 부른다. 뷰카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좋다고 믿었던 여러 능력과 물건의 가치에 큰 영향을 끼친다. 첫 번째는 경험의 무가치화다. 계속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점점 가치를 잃게 된다. 이런 시대의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사람은 인재로서의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는 반면 새로운 환경에서 유연하게 배우는 사람은 가치를 창출해낸다. 올드 타입은 미래를 예측한다. 뉴 타입은 미래를 구상한다. 결국에 이 답정러 매니저가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면서 독단적으로 기획한 상품, 마케팅 모두 폭망했습니다. 지금도 그 회사는 제가 디자인한 문구 상품들로 매년 숫자만 변경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5년이나 지난 지금도 제가 디자인한 상품분들이 그 브랜드의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 매니저와 트러블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3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과 공간 지옥 회사는 사실은 지옥은 아니었어요. 거기서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저에게 크게 스트레스 사람도 없었어요. 문제는 저 스스로 발전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이미 이전 회사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지를 잃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로봇처럼 내 할 일만 하고 칼퇴근하고 주말에 친구들이랑 파티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무작정 노력한다고 해서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의 방향과 자신의 적성이 맞아야 한다는 점과 그 노력이 기량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올바른 방식의 노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노력은 헛수고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무작정 노력을 쏟아붓는 올드 타입은 계속 같은 곳에서 머무는 반면 뉴 타입은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아 포지셔닝을 새로이 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한다. 올드 타입,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한다. 뉴 타입,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아무런 열정 없이 수동적으로 회사를 다니던 중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됐어요. 나는 열심히 일을 안 했는데 나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마치 제 실력을 알아봐주는 것 같았고 뭔가 제가 좀 더 능동적으로 일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세 번째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회사에 갔는데 재정이 워낙 빵빵한 회사여서 사무실을 엄청 넓은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제 컴퓨터도 가장 좋은 걸로 세팅을 해줬고요. 그래서 저는 와, 여기서 3개월만 잘 버티면 연봉도 올려주고 영주권도 신청해서 잘 받을 수 있겠다. 다시 막 열정을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회사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면서 제가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다 맡아서 디자인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너무 신이 났어요. 내가 드디어 이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브랜드의 브랜딩,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주말 동안 PPT를 만들어서 회사에 가져갔어요. 그 당시에 제 직속 상사분께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대표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막혀서 저는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그냥 시킨 일이나 잘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최근 많은 산업군에서 대기업이 패배한 최대 요인은 동기부여에 결여해 있다. 아무리 자원이 풍부하고 유리한 조건이라고 해도 자발적인 동기로 움직이는 리더와 상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리더는 실적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상사의 명령에 따라 자발적인 동기를 억누르고 열심히 일하는 올드 타입은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기로 선언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뉴 타입에게 뒤처지게 된다. 올드 타입은 남의 명령에 따라 일한다. 뉴 타입은 자신의 호기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한다. 제가 영상 초반에 이 회사를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회사의 사내 정치랑 마이크로 매니징이 너무 심한 거죠. 다들 막 사장님, 이사장님 눈치 보면서 야근하고 입에 발린 소리 하고 저는 그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하루는 제가 퇴근 시간이 돼서 한 6시 10분인가 퇴근을 하는데 저한테 아니 앤드류, 총각이면서 뭐 이렇게 집에 일찍 가? 일 좀 더 하지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시키실 일 있으면 미리 주세요. 저는 오늘 업무 다 끝냈습니다. 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저를 불러서 앤드류 씨가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본데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나 본데 부터 시작해서 그때 더 명확해졌죠. 아, 여기는 꼰대 지옥 회사구나. 하지만 꾹 참았어요. 야근도 했어요. 영주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는 와중에 3개월이 지났고 약속했던 영주권 스폰 제한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바로 짐 싸고 나왔습니다. 이게 저의 네 번째 퇴사입니다.
그렇게 5번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바로 이전에 꼰대 지옥 회사랑 연매출이랑 직원 숫자가 비슷한 규모의 회사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두 회사의 주차장 풍경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한국계 회사의 주차장은 벤츠랑 BMW 같은 차량이 줄을 이뤘고 사장님이랑 이사장님도 뭐 벤츠 오픈카, 테슬라 이런 거에 명품은 칭칭 갖고 다니고 그랬는데 새로 입사한 회사의 주차장의 차들은 대부분 연비 좋고 가성비 좋은 걸로 알려진 차들이 대부분이었어요. CEO나 팀장급 사람들도 후드티에 청바지, 굉장히 검소한 차림으로 회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내 문화가 굉장히 수평적이었어요. 백인 사장님이었는데 말투가 조금 직설적인 편이긴 했지만 거의 모든 직원들이랑 불편함 없이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하고 월요일마다 뭐 팀 미팅을 하는데 팀원들 모두 자유롭게 다른 파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고 각자 맡은 업무는 있지만 지위나 직함에 따라 뭐 다르게 대우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는 일을 할 때 가끔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웨어하우스에서 일하는 노동직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하는 걸 몇 번 들었거든요. 그니까 걔는 평생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라는 발언을 한다던가. 이 회사도 웨어하우스에 노동직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혀 못 느꼈어요. 무슨 연말 파티 같은 걸 해도 사무직, 노동직 구별 없이 같이 어울려서 놀고 직원들 복지도 너무 좋았고 연말에 막 크루즈 호텔에 파티를 하고 그때 너무 좋았죠. 네덜란드의 한 심리학자가 부하가 상사에게 반론할 때 느끼는 심리적 저항 강도를 수치화해서 권력거리 지수, PDI라는 것을 만들었다. 권력 지수가 높은 국가에서는 상사에게 반대 의견을 내길 꺼리는 부하 직원을 자주 볼 수 있으며 부하 직원에게 상사는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이므로 얼굴을 맞대고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위가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상황을 개선해 줄 거라고 믿는 올드타입의 사고방식은 상당히 위험하다. 뉴타입은 권위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올드타입은 상대의 지위나 직함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뉴타입은 상대의 지위나 직함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 이거는 제가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에도 좋은 회사가 있고 미국에도 그지 같은 회사가 있어요. 규모가 크든 작든 내 연봉이 높든 낮든 내가 이 조직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저는 이 뉴타입의 시대라는 책이 좋은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퇴사했던 회사의 팀장님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무래도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가끔 오타 실수를 한다던가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돼서 실수가 났을 때 제가 민망하지 않게 뭐 주눅들거나 하지 않게 되게 잘 이야기해 주시고 저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이끌어 주셨거든요. 저를 믿고 뽑아주셨는데 결국 퇴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응원해 주셨거든요. 유독 그분한테 미안함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꼭 잘 돼서 꼭 다시 만나 뵙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개무시했던 과거 직장 상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만약에 당신들을 다시 만난다면 얼굴에 대고 를 날리고 싶지만 그 대신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들한테 복수하려고 생겼던 그 도끼가 나에게는 동기가 됐으니까 어쨌든 당신들도 나한테 도움이 된 거네요. 저에게 그지 같은 상사가 되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 좀 읽읍시다. 뉴타입으로 살아가야죠. I've been feeling so small. Watch